상철과 정숙입니다. 여기서 정숙님이 벌써 이제 팔짱을 끼고 있죠. 물론 이 팔짱 낀 걸로 그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단서가 되긴 하죠. 뭔가 마음이 닫혀 있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됐다고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뭐 조명 때문에 불편할까봐 여기를 가려주네. 근데 또 조명 받아야지. 뭘 핸들 코사리를 주긴 하겠지만 상철은 정숙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죠. 장난도 특별하게 치고 계속 선택했고 그래서 뭐 예쁘게 나오려고 하지만 예뻐요. 지금 괜찮은데 뭘. 진심이지. 상철은 정숙이 자기를 선택해주길 기다렸고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정숙밖에 없다고 했고 정숙 한 사람이라고 했고 정숙도 한 사람이라고 했고 근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정숙 씨가 한 말은 그닥 맘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였어. 그리고 그 전날 꽃다발을 줄 때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철은 나대고 영수가 깊이 있어 보인다는 프레임을 처음 얘기한 것도 정숙님이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상철이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포인트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야. 만약 영수가 처음에 정숙을 좋아했다면 영수보다 상철에 대해서 더 좋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 확실히 뭔가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 실망스러운 관계에 대한 경험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가려는 마음 약간 있었대. 근데 오늘 선택된 게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너 말고 다른 남자분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철 입장에서는 대답하기도 애매하죠.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 선택된 게 남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른 남자분들은 선택 좀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체는 상철의 마음을 떠보는 게 아니지 않나? 남자분들. 자기 마음에 드는 분 나온 것 같아요? 상철을 떠보는 거라고 상철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철님 아니라고 하잖아. 떠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이 궁금했던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상철님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기보다 정숙님이 남자들은 이라고 말했어도 설마 여기서 다른 남자들이 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를 듣고 싶은 걸까? 다른 사람이 혹시 정숙님을 원했던 건 아닐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설마 내한테 그걸 물어봤을까라고 상철님은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는 잘 알아들었어도 저렇게 대답할 것 같아. 거기서 근데 아니 상철님 말고라고. 이제 정숙님 같은 분이 실은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가면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죠. 영수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상철도 별론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싫은 듯. 그러니까 정숙 씨는 좀 대우받고 싶어 하잖아요. 문제는 나한테 대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대우를 안 한다고 느끼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이제 없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솔로나라에 왔으니 여러 명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정숙님이 지금 여러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진짜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했거든. 물론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지. 근데 뭐 여기선 없고. 근데 정숙님은 상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정숙님이 지금 상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긴가민가하고 오히려 다가오면 다른 사람한테 아우 상철은 좀 나대 가벼워 이렇게 하니까 상철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막 거기서 약간 막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 앞에 가서도 정숙이 내 앞에서는 나라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뭐 정숙 말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어요라고 아마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대화는 술자리 가지면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정숙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수도 관심이 있는데 영수가 관심이 있지만 상철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영수에게 관심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상철에게도 있잖아. 근데 상철과 있을 때는 영수에게 관심이 있는 내 마음이 커져. 왜냐면 상철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저버리는 것도 싫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나는 그 관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영수랑 있을 때는 또 영수라면 저렇게 안 했을 때 아닐걸? 영수랑 가잖아요? 영수랑 데이트를 하잖아? 그러면 재미없어. 지루해. 아 상철은 되게 날 재밌게 해줬는데 영수는 너무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정숙은 영수를 만나든 상철을 만나든 어차피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야. 정숙 입장에서는 기수를 지금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영수에게 관심이 있고 상철에게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고. 상철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온 거는 맞죠. 상철에게 관심 없고 영수에게 관심인데 왜 여기 갔겠어.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앉아있을 때 깜빡 졸았나? 그래서 마지막에 상철이 부를 때 끄떡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나온 건가? 아니지. 상철도 관심 있고 영수도 관심 있겠지. 그런데 상철과 있을 땐 영수 생각이 나고 영수랑 있을 땐 상철 생각이 나는 거지. 물론 뭐 상철 씨랑 아직 데이트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쏠로 남은 이유겠죠. 만족을 못하니까. 상충된 조건을 바라니까. 한 분이 있다고. 그리고 영수님인 것도 바로 알죠. 근데
영수님은 나이가 안 맞잖아. 정수님이 했던 그 나이. 근데 물론 뭐 그건 선호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영수님이 뭐 동안이기도 할 수 있고, 영수라는 말에 이제 슬쩍 웃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는 한우를 먹으러 옵니다. 간판이 노란색이 아주 귀엽네요. 대화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막상 대화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나를 좀 선택해라. 나는 이 자리에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좋으면 가서 비교해보고 좋으면 가고 아니면 와야지. 뭐 나랑 만나면서 영수를 꿈꾸는 건 그게 뭐냐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가? 그것 때문이냐? 근데 만약 상철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상철이든 영수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정숙이 상철에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난 건가? 그러면 정숙은 영수보다 상철을 더 좋아하는 건가? 근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사실이라고 치고 그러면 둘 다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왜 상철 씨랑 그렇게 데이트하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물론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상대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나를 더 대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막상 그렇게 하면 그것이 또 만족 못하는 이유로 흘러가겠지. 그래서 상철님은 그냥 모두한테 다 잘해주는 스타일 아니냐. 상철은 말도 안 된대. 모두한테 재밌게 하는 거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실제로 상철은 정숙에게 여러 가지 드립을 치는데 그게 정숙 입장에서는 관심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상철이 못소리기 때문에 아침에도 막 말을 하고 남자들 뭐 안 가고 뭐 해 막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말만 했거든. 근데 정숙은 지금 실제로 연애를 안 했다 뿐이지 못쏠 같진 않잖아요. 실은 많은 분들이 2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시절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연애를 처음 배우고 기대감이 높을 때 그리고 어떤 거에 만족을 아직 배우기 전에 약간 그 시절에 좀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겪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다만 연애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상철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지만 막상 여자 앞에서는 말을 어버버한다고. 막상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숙 씨가 그 부엌에 와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할 때 상철 씨가 쌩하고 갔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걸었다가 정숙 씨가 뭐 그냥 커피 가시려고 하니까 그냥 하고 가시 온단 말이죠.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이 뭐야 나한테 특별히 대하지 않네? 라고 여기는 거고. 근데 상철은 그래도 그나마 정숙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냥 똑같이 대하는 줄 알았다. 그게 장난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이야. 티키타카가 되는 게 뭔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입국다 하고 있겠대. 그래서 원래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선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래서 영수 만나면 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선호하게 될걸? 말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지 않았으면 정숙님한테 선택권이 있었고 영수에게 그렇게 마음이 있었다? 오케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 말을 그러면 줄이라는 건가? 그래서 말을 줄여주면 고맙겠어요인가?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웃기긴 웃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말을 좀 줄이면서 웃기려면 그러면 정숙님이 제대로 방향을 제시했네요. 말을 하지 말고 웃겨라네.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정숙이 언급했던 이상형은 착한 사람. 그래도 상철은 후보긴 했다. 그리고 상철에게도 지금 표현을 해라라고 실은 제시를 하고 있죠. 너는 나한테 표현 안 하는 것 같다. 표현해라. 그리고 말을 많은 사람 지친다. 너 재밌긴 재밌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다 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착한 것 같냐. 약간 뭔가 우유부단한 느낌이고. 근데 착한 데는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착하는 거 물어봤는데 우유부단 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의 맥락으로만 따지면 착하긴 해. 라는 맥락이긴 한데. 또 이렇게 너 착해. 내 이상형은 착한 사람인데 너 착해. 이상형 맞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서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나한테만 좀 잘해줘. 넌 내 이상형이니까 나한테만 더 잘해줘. 라는 거란 말이에요. 실은 이렇게 이 맥락으로만 따지면 정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 이렇게만 보면 영수님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철님이 마음에 드는구나. 근데 뒤에서 인터뷰에서는 부담스럽다. 뭔가 우유부단한 것 같다. 고개를 돌려서 우유부단을 얘기했죠. 상대 딱 마주보면서.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순자나 현숙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게 정숙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나를 특별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이 부럽게 해야지.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도 나는 누군가를 다뤄 또 선택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약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막상 또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이 또 가치가 낮아 보이니까 또 별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떠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실은 정숙의 이런 부분들은 실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정숙님이 못소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한 거고.
실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어도 막상 눈앞에 있으면 실은 다른 남자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관심이 아예 없는 남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 사람 혹은 내가 우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일단 웃기고 이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가벼워 보이는 진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또 사실상 그 사람의 특성상 말을 엄청 하니까 만약 이 뒤로 정숙님이 상철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계속 안 한다. 그러면 실은 관심이 아예 없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이니까 다대일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익숙한 사람이랑 편하게 시간 보내자. 왜냐면 지금 결정돼 버린 것 같은 커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정숙 씨의 데이트 태도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기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면 이제 뭐 영수든 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 영철도 말이 없는데. 근데 뭐 또 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아마 이 뒤에서 선택을 보면 뒤에 장면을 좀 보면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도가 있는 사람. 돼지고기는 몰라도 소고기는 함부로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정숙님도 지금 자기도 연애를 안 해봤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시절이겠지. 그 자기소개 듣고 그 자막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서 여자 출연자들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처음에 자막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짜장 얘기. 짜장 얘기들을 막 짜장 먹어도 돼 짜장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소고기 사주는 좋은 사람. 그래서 소고기 사주실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진짜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실은 정숙 씨가 상철 씨를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테스트를 하는 걸 수도 있어. 나한테 나만 바라봐의 마음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딴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 명분을 줘 일 수도 있긴 있어요. 영수가 다대일이라 안 간 거라면 여기서 이 걸은 딴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정숙은 상철도 마음에 있는데 처음에 상철만 보였다가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듣고 나니 그만큼까지는 안 끌려서 지금 여러모로 망설이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한 사람 골라서 나가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안 선택하면 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선택할 거는 난 상철일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거는 뒤에서 또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상철식 멘트 같아. 뭔가 지금은 어쨌건 오늘까지는 없었어요는 그냥 없어요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까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숙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뒤에 이제 정숙 씨의 그 행보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냥 없어요라고도 될 거를 실은 이게 상철 씨는 명확하게 오늘까지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모르죠. 생각해봐야지 나도 돌아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살짝 삐지기도 했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 쉽지 않아. 정숙 씨의 마음을 얻으려면 좀 연애 고수여야 되긴 해. 지금 마음 같으면 하지 마.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건 상철 씨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주고 표현을 한다고 한 건데 저한테만 그렇게 직진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정숙 씨는 이것도 보니까 계속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알아보라고는 하지만 정숙 씨는 지금 계속 상철한테 솔직히 나한테만 직진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만 직진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 나도 지금 다른 사람도 알아보려니까 나한테 괜히 남한테 마음 미안하게 만들지 말고 일 수도 있고 나한테 직진하는 거라고 남한테 직진하는 거라고 말했으면 그거를 좀 명확하게 나를 대하는 것으로 증명해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일 수도 있어. 정숙 행보는 영수에게 달렸지.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그러는 것 같냐?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여지를 주고 있지 않냐? 왜냐면 어제 그 꽃다발도 많이 받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은 상철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겸손한 표현이긴 했어. 내일 가봐야 되지 알지 않나? 이거는 아마 이제 그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내일 가봐야 알지 않겠냐는 정숙님의 감정이 그렇지 않겠냐. 근데 정숙 씨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 왜냐면 그 안에서 모순돼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기수의 영숙님은 더 어른스러웠죠. 뭐 굳이 따지자면 연애에서만 다른 부분은 모르고. 그래서 내 감정 하나도 아니고 뭐 정숙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실은 정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둘 중 하나잖아요. 나한테 확실하게 특별한 걸 보여줘. 혹은 다른 사람 좋다고 말해. 근데 어쨌건 둘 중에 뭐였든 지금 상철이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도 아니고 다른 사람 좋아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 다른 사람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차라리 정숙이 역시 그렇지? 난 영수 알아볼게 이렇게 되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 사람이 나만 좋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은 만족스럽지 않아. 야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한다고 해야지. 뭐 그래서 납작 엎드리든가 해야지. 그게 지금
정숙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끌어오기 시작해. 상철님이 저한테 관심 있다고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거를 정숙님이라면 주변에다가 떠벌리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이번 기수의 사람들은 주변이 다 못소리여서 남자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고 읽어도 주변에 막 왈가왈부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여기선 정숙님의 느끼는 게 중요할 거고 상철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자분들 사이에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는 꽃다발 4개 받았어. 오늘은 데이트하자고 불렀는데 한 명만 나왔어. 그 말은 상철의 이미지가 까분다로 해서 다른 여자분들이 상철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거지. 너 처신 잘못했어. 4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었지? 여자들이 다 너 가볍대. 그러니까 너 가벼우니까 빨리 진중하게 나한테 더 잘해. 라는 생각으로 말하는 거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상철은 진짜로 여기서는 정숙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말해놓고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해서 인기가 4에서 1로 줄었다고? 아, 지금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았고 내 행동에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구나 라고 지금 말을 해놓고 좀 깨달았어. 근데 오히려 그 다른 여성분들이 상철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해석의 나름이긴 하지만 상철에게서 어떤 여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숙에게는 그런 표현도 했었지. 뭐 손도 잡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냐. 아니 말 적으면 좋다면서 뭐 어쩌라고 그냥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상철 입장에서는 반박하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그거는 그분들이 여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왔겠지. 정숙님이 나한테 온 거가 어쩌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내가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립스틱을 바르는 거는 물론 저거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대를 전혀 남자로 안 보는 거예요? 아, 관심이 없어서 발라? 대부분? 20대는 이것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네. 립스틱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 요즘 젊은 남자들도 선크림도 바르고 립도 바르고 화장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하니까 립 정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철에게 마음이 없는 행동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좀 약간 정숙 씨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무심한 사람? 이거는 왜냐면 정숙 씨의 행동을 판단하는 거야. 왜냐면 평소에 립스틱을 다른 데서 바르는 거니까. 확신 주면 그건 또 괜찮아요. 지금 살짝 상철도 정숙의 무언가 이렇게 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제안 혹은 그런 표현에 지금 그건 또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이 그건 또는 아 자꾸 이렇게 변덕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지. 확신 주면 고맙죠. 근데 그건 또 고맙죠라고 표현하면 막상 확신을 주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지. 확신 준다고 확신 주면 나는 당신이 좋아요는 아니야. 고맙죠야. 세대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확신을 주면 고맙죠. 적극적으로 해봐야죠. 아 이것도 쇼츠각이야? 아 오늘 쇼츠각 많이 나오네. 그래서 상철은 어쨌건 지금 정숙의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나한테 확신을 줘. 너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잘해. 그러면 너에게 나는 내가 너를 선택한 거 봤지? 잘하면 우리 잘 되는 거야. 라고 상철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 말 많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말도 안 해보고. 그래서 순위를 매기자면 정숙님. 이 순위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정숙님 말대로 행동했을 때 정숙님 마음속에서 상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정숙님 말대로 하면 말을 줄이고 그리고 더 티를 내야 돼. 말을 줄이고 더 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연인 사이라면 뭐 더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물도 보내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심지어 원래 그나마 재밌어서 좋아한 건데 말을 줄여? 그럼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고 없어 보이면 이 사람이 좋아지겠어? 정숙 씨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이상 상철 씨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지. 상대가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 프레임에 자기를 끼워 맞출 필요 없어. 아, 넌 그런 거 좋아하니? 아, 난 이래. 물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배려하긴 하겠지만 나를 바꿀 마음은 없어. 그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난 이런 스타일이야. 물론 내가 뭐 너를 배려는 할게. 약간 너무 막 나를 바꾸려고 하고 갑자기 막 조급해져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 근데 오히려 그래서 외모에 현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어떤 뭐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조급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또 대등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건 굉장히 여러모로 좋죠. 그래서 어쨌건 정숙님 선택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 근데 문제는 정숙님은 나만 계속 생각했다고 해줘서 고마운데 진짜 너무 고마운데 부담이 좀 되는 것도 있대. 그러면 아까 했던 말이 진짜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처립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우해주면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대우를 안 하면 대우 안 해주니까 이 사람에게 더 대우하라고 네가 뭔데 나를 대우 안 하냐고. 이거 뭐 힘들죠 아직은. 상철의 기술로는 정숙의 마음을 휘어잡기에는 좀 아직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곤 한데 근데 뭐 대화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라고 했어요. 정숙님이 뭔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까도 돌려 말하지 않아놓은 거 돌려 말했다고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대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대화하려면 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뭐 이런 표현을 안 하면 뭐 정숙님이 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를 아직 못 배웠어. 그래서 상철님과 데이트했을 때 좋으면 영수님과 데이트를 굳이 안 해봐도 되겠다. 근데 영수님과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실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 있는 데이트였거든요. 왜냐면 상철은 계속 진심을 말하고 있었고 뭔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었지. 근데 이제 어쨌건 만족하지 못했고 영수님과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영수님이랑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지만 영수랑 대화하면 또 상철 생각나고 또 상철이랑 대화하면 또 영수가 생각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마 끝까지 가지 않겠나. 뭐 지금은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재미없고 이 사람이 좀 나 좋다는 얘기 안 하고 이러면 다시 상철이 그리워질 거거든요. 일단은 뭐 저울질을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예고가 나옵니다. 현숙님은 벌써 꿔다는 보리자루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은 현숙님의 선택도 많은 부분이 있죠. 현숙님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꿔다놓은 보리자루인가 생각하면서 또 말을 줄이고 또 괜히 조심스럽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둘이 얘기하는 것 같으면 또 주눅 들고 말을 끼어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스스로가 그냥 계속 꿔다놓은 보리자루로 계속 존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텐션 상관없이 좀 잘 웃어주는 사람 하니까 많이 웃어. 뭐 영수님도 슬퍼하고 여기서 심지어 순자는 둘이 결혼하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은 영수가 그래도 좀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선택이 들어가는데 뭐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이 선택을 하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영철과 순자가 노래 부르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감성이죠. 평범한 감성은 아니지 실은. 일단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나 사회생활을 독특하게 해봤거나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순자 씨는 또래와 많이 어울리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순자님은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의 타겟이 이제 어르신들이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을 파견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세계로 전체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안전벨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안전벨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약간 껴안은 것처럼 되긴 했는데 실은 그거는 순자님 반응이 잘못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영철님이 그걸 껴안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순자님은 나름 배려한다고 숙였는데 안전벨트 해드릴게요 그러면 뒤로 바짝 붙고 그 앞으로 이렇게 안전벨트를 꺼내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이제 순자님도 그걸 모르는 거지. 영철님도 나는 솔로 나왔으니까 그동안 생각하던 그런 이상적인 남자친구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안 돼. 영철님만의 잘못도 아니야. 이거는 순자님도 서툴러서 지금 숙이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벌어졌지. 이게 영상으로 이 장면만 보면 영철님이 지금 살짝 범죄 현장 같은 느낌인데 이제 실제로 전혀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글로 배웠고 안전벨트를 받기 위해서 안전벨트랑 가장 가까운 단거리를 비켜준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포옹 수준으로 됐고 약간 민망하니까 땡큐 베리 머치라고 문 열어줄 때 설렜고 저거를 설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저거는 영원하지 않거든. 저런 거에 현혹되면 가식적인 사람들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20대에 끝내야 돼. 그래서 항상 문을 열었으니까 안전벨트도 매줬어요. 제가 해도 되는데 되게 자상하구나. 그래서 또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되게 자상하군 해서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가슴에 싸게 튄다. 저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을 어떤 뭐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나도 오늘 왔으면 하는 분이 순자님이었는데 여기서 좋아해. 그쵸? 순자님이 다른 사람 알아볼 때 빨리 포기해버리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남자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봐 또 순자님은 또 영철의 그런 모습이 또 상처받고 또 불안하니까 그걸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혹시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게 걱정되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공주 출신, 공주의 남자, 그리고 여중여고 손으로 써 제작진이 학교 이름까지는 이름 정도는 지어주겠지.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공유를 하고요. 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이게 이제 석갈비라는 거군요. 여기서도 이제 쌈을 쌉니다. 영철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딱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영철의 장점이지. 어떻게 보면 방수 씨와 영철 씨의 어떤 부분을 좀 반반 섞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지 않고 질러보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쌈을 싸드리고요. 되게 복스럽다. 이게 칭찬인데 저런 칭찬을 이제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내가 머리에 딱 떠오른 그 칭찬은 이 상대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칭찬이거든요. 내가 바로 머리에 떠오른 칭찬은 이 사람이 맨날 들었을 칭찬일 수도 있고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으니까 저런 부분은 다른 말로 돌려야지. 근데 아무래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는 뭐 70일 연애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다 보니까 제대로 진한 그런 연인 관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거예요. 여러분들도 20대 초반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애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성에 대한 환상 혹은 이성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 복스럽다는 말 많이 듣죠. 이런 식은 어떤가요? 하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소개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런 먹는 상황은 못 본 척 했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종교 얘기를 하고요. 영숙님한테는 오히려 그런 장난을 쳐도 될 거예요. 음식 드시기 전에는 선생님 같더니 드실 때는 학생 같네요? 이렇게 이런 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순자님은 조금 어떤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시당할까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순자 씨는 기독교여서 일요일은 교회를 가고,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면 상관없다. 그 사랑에 정복당하고 싶은 영철은 한번 봅시다. 공주의 남자라고 했었고 정복당하고 싶은 거면 진짜 순자와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 영철은 토요일까지 쭉 6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쉬는 날이 주로 일요일. 근데 데이트하지? 일 끝나고 그냥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종교가 다르면 결국 그 합의점은 연애할 때 언제 만나느냐,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서로 시간 맞을 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건 나는 솔로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종교를 경험하게 할 건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게 할 건지, 그게 이제 두 사람이서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포인트죠. 결혼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이가 어릴 때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그거를 안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데 그럼 아이의 생각은 존중할 거냐 말 거냐지. 그럼 아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면 그게 진짜 아이의 생각일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주말에 쉴 때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랑 와이프든 아니면 남편이든 같이 교회 가버렸어. 그러면 소외감 느낄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실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영철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순자님이 확실히 이런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런 멘트들이 좋죠. 보통의 모쏠이라면 잘 못할 만한 대사인데. 그래서 저도 순자님하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 소개팅 같은 거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슬쩍 떠보죠. 하지만 집순이라. 그래서 소개팅에서는 그냥 바로 혼전순결이라고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혼전순결 자체는 뭔가 이 진도가 못 나간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 소개팅에서 혼전순결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랑 사귀면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게 좀 부담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혼전순결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상대와 어떤 스킨십이나 상대에게 어떤 기대감을 품게 하고 싶지도 않겠지. 혼전순결주의자들이 스킨십 자체를 안 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벌써 손도 잡고 그랬으니까. 그 혼전순결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귀는 사람들 많아요. 영철님과는 지금 데이트다 보니까 앱으로 만난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앱으로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혼전순결이라고 생각하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포진해 있을 수 있겠지. 애초에 앱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할 사람, 사랑할 사람을 만나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지금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앱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고, 앱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을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나 혼전순결이라 하면 밥 사주기 전에 말하지,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순자님은 더더욱 저거를 더 내세우게 되는 게 아닌가. 앱 얘기는 그래서 인터뷰 때 했었고 여기서 영철님 앞에서는 안 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영철님이 조금 그래도 저건 이성으로 보이고 있을 수 있다. 혼전순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데이팅 앱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반 소개팅이나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랑 마음이 깊어지고 그랬을 때는 혼전순결인 걸 존중하거든요. 그런 걸 존중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왜냐면 남성분들은 연애하면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긴 한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신념이 있다고 하면 지켜주는 거지.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어려서부터 이게 종교를 믿고 혼전순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도 안 되니까 연애가 안 되는 게 혼전순결 때문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겠지. 이제 그게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세기말 기술이 나옵니다. 이때 순자의 손을 빤히 바라보면서 재주가 많은 손이네, 재주가 많은 손이야. 이게 상주에서 무천도사가 유비한테 아이고 귀 큰 놈아 하면서 네가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냐, 그런 느낌이지. 재주가 많은 손, 재주 많은 손이네, 아니면 뭐 복이 많은 코야, 귀가 희한해, 재주 많은 손이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알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이게 손금 봐줄게 하고 손을 만지는 거는 하수야. 손금 봐줄게 하고 손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젓가락이든 펜을 가지고 그 손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스킨십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손금을 보려고 했나?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가는 거지. 그것도 한 90년대에 많이 썼던 기술들이죠.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죠. 플러팅의 역사. 상대한테 신뢰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 상상하게 만들고 상대가 오히려 그런 터치를
더 갈구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필요한 거야. 영철님의 저런 스킬은 90년대 때 쓰던 걸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영철님의 나이가 35인가 그렇죠. 37인가? 그런데 영철 씨가 20대 초반에 그런 데이트나 이런 걸 했으면 봤을 땐 15년 전에 쓰던 기술이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성들과 이렇게 자리를 했고 같이 관심을 보였던 그 시절의 스킬을 지금 한번 다시 써먹는 정도지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랬던 사람은 이제 아닐 거다. 영철은 지금 오히려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하면 안 될지를 지금 아예 그 기준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손가락이 좀 짧은 손이 미적 감각이나 예술감이 있는,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요. 순자님은 그걸 장기자랑에서 하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제 뭐 잠깐 봐봐 이러면서 약지가 긴 애들이 판단이 빨라요. 이거는 뭐 터치를 자막까지 그렇게 크게.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쫙 펴보세요. 순자 씨는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손금 얘기도 좋아하고 뭐 사주도 보고 이러니까. 혹시 그럴 때 있죠. 화나면 절제 못하는 거. 이거 살짝 배너 효과인데 화나면 절제를 못하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 뭐 넣어두라고 하면서 지금도 영숙님이 좋나요? 사소한 스킨십도 있고 얘기도 재밌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니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순자님이 저런 질문을 한 거는 그래도 영숙을 골랐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1순위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신감이 없어 순자님도. 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만들어진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영숙님이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본 거는 이제 나를 더 좋아하는 건 어때요? 라는 시도가 아닐까? 그리고 또 영철님은 끌면 끌려갈 사람이거든. 이게 본인은 스스로가 되게 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가 확 끌고 우리 뭐 만나자면 그냥 끌려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알아보고 싶은 사람 있냐? 말에 순자가 1순위 영철, 2순위 영수, 3순위 광수. 실은 영철 광수라고 말했었는데 영수가 중간에 끼어 있었네요. 영수는 실은 모쏠기수가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직업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성격도 무난하고 외모도 뭐 크게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영수는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근데 광수는 아까 자기소개를 듣고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나? 근데 영수는 이미 마음을 한번 영자로 굳혔고 그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광수 씨가 자기소개 때 되게 멋있었거든. 연애 규제를 풉니다 그런 것도 되게 유쾌했고 저런 면이 있네? 그러면서 반전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 영수님은 영자 씨랑 잘 되지 않았을까요? 영수님은? 가실 것 같아. 영자님한테 가셨어. 아닌가? 예측하지 말아야지. 솔로 나라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영자가 방어적인 건 사실인데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데이트를 봐야지. 영수가 너무 일방적으로 영자님 최고 너무 좋아요만 계속 쏟아내면은 또 영자가 듣다가 지쳐가지고 부담돼요. 이럴 수도 있겠지. 여기서 영철님 표정이 조금 바뀌거든요. 살짝 침울해져. 왜냐면 내가 1순위라고 했지만 다른 남자 2명의 이름이 나왔거든. 실은 영숙님이 1순위긴 했었죠. 1순위라고 뱉어내는 순간 더 1순위처럼 여기지긴 하지. 그리고 여기도 황홀하죠. 이런 시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님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평범한 직장인들이 상상하긴 힘든 제안이죠. 순자님이 겪은 그런 문화나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처음 소개팅한 사람을 내가 데려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노래 불러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일 것 같긴 해요. 매력도가 높아졌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뭐 물음표인데 영철님 입장에서는 매력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노래의 선곡은 나도 여자랍니다. 나를 매력적인 여성으로 봐주세요라는. 여기서 영철님은 못 불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도해주고 표현을 해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영철님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면서 즐거웠을 것 같아요. 보통은 같이 좋은 음악 있다고 들어보긴 하죠. 나 여자한테 노래 받는 거 처음이라서 되게 쑥스러워. 그렇게 나도 여자랍니다를 부르고요. 상당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어떡하지? 순자님이 갑자기 노래 부르는 심리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한 보답이에요.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가사는 또 고백송이긴 하지. 그래서 어쨌건 순자님은 통하는 게 있고 영철님? 순자가 영철이라면 영철의 마음은 중간에 혹시라도 순자님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서 영철이 됐어 그러면 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않으면 순자와 영철은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루 이틀 만에 정들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순자님은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남자야. 가족을 제외하고. 그래서 영철님이 저보고 1순위가 저라고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순자님도 영철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 있어 보이면 상처받고 그 상처를 티내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선단 말이지. 순자와 영철은 결국 그런 게 리스크야.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그래 둘이 좀 관심 있는 것 같으면 일단 둘이서 나가서 데이트 더 하다 와요 이러면 그냥 둘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순자는 상처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영철도 실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닌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막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야? 그럼 말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지. 약간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뭐 그래도 잘 돼야겠지. 처음에 이번 기수 이분들 등장할 때 너무 재밌고 매력적인 분들인데 뭔가 이 매칭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이번 기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커플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흥미로워요. 지역이랑 이런 게 다 제일 가까운 분이어서 그래서 택한 건데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좋았다고는 말을 하려다가 어쨌건 또 다른 분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나도 외도 아닌 외도를 좀 해야겠구나. 근데 외도라는 표현 자체가 나도 내가 순자와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책임감 을 다해야겠다 마음이 좀 올랐어. 그러니까 결국 순자가 끌면 끌려갈 사람인 거지. 그때도 한신이 불량배의 가랭이 밑으로 들어간 거를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걸로 뭐 쎄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고 표현 자체를 과장되게 하고 그렇게 세계관이 그런 부분이 있죠. 외도 단어를 선택하는 걸 봐서는 순자에게 마음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순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의무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그런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그게 또 정을 만들고 또 그럴 수 있겠지. 천천히 뭐 데이트권을 얻어서 나가든지 한 번쯤 나가고 싶다. 걸리지 않을까. 영철님은 영숙님과 그렇게 데이트했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